김영준입니다. 예, 잘 쉬고 오셨어요? 예, 좀 전에 이제 치과 마케팅론 이제 오늘 이제 시장 조사 관련된 거 제가 좀 요약 정리 하는데 이제 쉬는 시간 또 이렇게 아우성이 이제 들려가지고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10분 휴식을 취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지만 어 10분 쉬고 좀 빨리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 친구들이 쉬는 시간은 다 쉬고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그때 화장실 가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이게. 왜 느낌이 뭐냐면은 이 친구랑 같이 맥도날드 햄버거 먹으러 가서 햄버거 안 먹고 있어. 계속 포테이토만 계속 먹는 느낌이에요, 얘가. 뭐냐라고 했을 때 햄버거는 자기 거 확보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공통으로 먹는 것부터 먹는 게 되게 얄미운 행동인데 예, 수업 들어가면 제발 쉬는 시간 안에 볼일 좀 다 보고 했으면 좋겠고 간식 많이 사왔습니까? 네, 저도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냉장고에 좀 뭐가 있나라고 봤는데 이게 있더라고 이제 빅파이가.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냥 지금 수업할 때 뭐 먹으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교수라고 나도 좀 먹으면서 할 거고 혹시나 이 수업 이거 보다가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그죠? 녹화 영상 볼 건데 이걸 보고 내가 교수님 정말 저도 뭐 과자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나한테 카톡을 보내. 그러면 내가 선착순 3명한테는 내가 과자를 보내줄게. 내가 진짜 약속이야. 선착순 3명이야. 그러니까 즉 이 수업 영상을 좀 일찍 보라는 거야. 이게 왜냐면 기간이 이렇게 정해진데 꼭 보면은 그 출석 체크 마감하는 그때 이게 몰아치기로 보다가 이 뭐 서버 문제 생기고 뭐 해가지고 출석 체크 못 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게 널널한 사이버 강의 출석 놓치지 말고 일찍 열리면은 서버 열리면 이렇게 보고 아무튼 나한테 카톡 보내 이게. 그래서 내가 3명 다 선착순 끝나면 내가 반장한테 이 반장이 민경이지 이번에 민경이한테 내가 이제 3명 다 했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이제 있는 수업이라는 것이 이제 내 수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뭔가 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했게끔. 선착순 3명입니다. 뭐 이벤트 하는 김에 내가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이제 제 이 수업 영상을 그래도 이제 백업 차원에서 저기 유튜브에 올려놓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제 일반인 중에서 억울하잖아요. 학생들만 막 과자 사주고 그러냐면 일반인 중에서 나 아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카톡 보내. 과자 사달라고. 그러면 나도 하나 보내줄게 내가. 맛있네. 근데 이거 강의 영상 이거 학교에서 랜덤하게 찝어가지고 검열한다고 그러거든요. 설마 내가 2차 시 때 이거 과자 먹는 거 설마 그 검열관들이 보진 않겠지? 음, 그 너희들 이런 것도 캡처해가지고 또 학장님한테 또 이르고 뭐 학교에 민원 넣고 이러면 정말 이거는 인간적으로 좀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흡입력까지 했고 이제 상권 잠재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상권 잠재력. 이 항목들은 전부 다 좋은 경쟁력이에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모든 걸 다 갖추기는 힘들죠. 자, 3이 아니고 상권 잠재력은 뭐냐면 이 상권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보는 건데 상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개의 상권이 있으면 처음에 비슷하다가 한쪽이 좀 우세해지면은 이게 시소처럼 딱 기울어지다가 급격하게 딱 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차피 경남 쪽에 있으니까 좀 예시를 좀 들자면 내가 지금 명동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명동이 어딘지. 부산에 온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온천장.
이거 온천장 지하철 타고 다음 역을 가면 뭐가 있냐면 부산대학 앞이 있어요. 네. 상권이 어디가 발달돼 있어요? 지금 부산대학교 앞이 발달돼 있죠. 근데 원래는 온천장이 메인 상권이었어요. 교수님 어릴 때만 해도 온천장이 막 어마어마한 거였어 막. 근데 지금은 거기 있던 백화점하고 이런 거 다 망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갔고, 그 온천장 상권이 이렇게 뜯겨 먹으면서 어디냐면 그 또 옆에 반대쪽 옆에 있는 그 동래 명륜동 그쪽으로 또 흡수가 돼. 뭐 롯데백화점 생기고 하면서 또 이것도 일반인들 모르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상권은 이게 응집 효과, 이게 막 커지는 이게 있는데 그 중간에 끼는 애들은 거의 이제 망해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제 강의를 보시는 일반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보신다면 내 직장 내 상권에서 조금씩 이렇게 폐업을 하는 업종이 늘어가고, 처음에는 막 술집, 뭐 음식점 이런 좀 소비 상권이 있다가 점점 이게 없어지면서 뭐가 들어오냐면은 학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 상권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면 어 건물주가 잘 이게 안 되니까 임대료를 내리는 거예요. 임대료를 내리면은 아무래도 공간을 크게 활용해야 되는 학원 같은 데는 얼씨구나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학원이 자꾸 들어오는 지역은 결국은 이제 상권이 이제 맛이 가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상가 투자를 할 때도 그런 쪽은 빨리 어, 마음을 먹고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상권이 어떻게 더 어, 커질 수 있는지. 그래서 어, 치과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유입이 될 때 어떤 뭐 장점이 좀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인지도 용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주변의 상권 및 진료권 상태를 파악한 후에 개원 조건의 용이성 및 개원 시 홍보, 인지도 측면을 파악한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상권인데 아까 제일 위에 나온 가시성, 간판이 안 보이고 병원 인지가 안 되는 곳이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도 찾아오지를 못해요. 헤매다가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이 얼마나 이제 인지하기 좋은, 제가 좀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어 메디칼 센터 하면은 치과 간판이 없어도 치과 신원들이 온다니까요. 그게 어떤 인지도의 용이성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좀 멋있는 단어가 나왔어요. 입지 차단력, 성장 잠재력인데, 입지 차단력은 어떻게 설명하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내가 편의점을, 예, 편의점인데 뭐 요즘 유행하는 CU나 GS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걸 내가 그냥 하나 좀 만들려고 하는데 주변에 GS나 CU 편의점이 북적북적해. 그러면은 내가 거기다가 새로 오픈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이때 그 기존 브랜드 편의점이 가지고 있는 걸 바로 차단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들어오기 부담스러운 어떤 이 포스를 느끼게 하는 힘. 네. 그게 이제 입지 차단력이고, 당연히 입지 차단력이 높을수록 경쟁력이 크다고 하겠죠. 입지 차단력이 낮으면은 바꿔 얘기하면 되게 좀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어온다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 차단력이 얼마나 있는가, 잠재 포텐셜이 어떻게 있는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이 될 거고, 입지 경제성이라고 한 건 얼마나 주변 부동산 시세에 비해 가지고 가격대가 좀 매력이 있는지, 네, 그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부동산은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대부분 치과들이 1층에 잘 없어요. 1층에 있는 치과도 물론 가끔씩은 있는데 대부분 2층, 3층 뭐 위로 많이 있죠. 근데 보세요. 편의점들은 대부분 어디 있어요? 다 1층에 있어요. 네. 1층이 좋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예,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그래서 1층을 이제 가는데 문제는 1층의 임대료가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1층 임대료가 3, 4, 5층 뭐 이렇게 합친 것보다 비쌀 때도 있고 비쌀 때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치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1층 임대료가 부담이 되다 보니 뭐 3, 4층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죠. 2층도 꽤 비싸요. 그러니까 기준이 2층 정도는 계단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뭐 그럭저럭 괜찮다 뭐 할 정도가 되는데 3층이 넘어가면 이제 고민이 돼요, 이게. 그죠? 특히 이제 저처럼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이러면 이제 관절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3층 있는 갑자기 조급해졌는데 어르신들은 3층 치과 오기 힘들어요. 그 뭐 차라리 엘리베이터가 확실히 있든지 요즘 옛날 건물은 3, 4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치과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정말. 예. 그래서 어, 이 건물도 이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다르고 그 입지에 대한 어떤 경제성도 고려해가지고 적절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기 치과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싼 상권 입지가 어디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명동 상권이네. 근데 완전히 지금은 뭐 그런데 불과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큰 상권 하면 이제 강남 쪽, 그다음에 이제 명동. 그 옛날에 제가 그 초창기 때 이게 치과 컨설턴트로 일을 할 때 땅값 조사해 봤더니 전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명동에 있는 파수구치 커피숍 자리라는 거예요. 아마 찾아보면 기사가 있을 거예요. 당시 이제 명동의 그런 곳은 뭐 브랜드들이 있죠. 뭐 나이키라든지 뭐, 뭐 푸브라든지 이런 패션 브랜드들도 쫙 있는데 얘네들이 옷을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 커피를 아무리 팔아도 흑자를 내기가 힘들대요. 적자 본대요. 근데 왜 하느냐? 바로 그 수많은 관광객들과 유동인구들이 보는 전시 효과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냐? 물론 뭐 점주들이 하겠지만 본사에서 좀 많은 여러 가지 물량적인 지원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도움을 줘가지고 그래서 되게 이제 비싼 상권은 좀 그럴 만한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명동 같은 곳에 치과가 들어가는 게 좀 애매한 것 같긴 하면서도 그래도 주변에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뭐 관광객이라든지 놀러 간 애들이 놀러 갔다가 치과가 있네. 치료 한번 받아볼까 그러지 않거든요. 대부분 보면 이제 인근에 있는 회사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찾게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명동 쪽에 있는 치과에서 이렇게 좀 전략 세우고 일을 해봤을 때 특이한 점이 12시부터 1시 이 시간이 되면은 갑자기 이 목에 패스 있죠. 뭐 이거를 탁 메고 있는 직장인들이 막 떼거지로 다 나와서 돌아다녀요. 막 저기.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밥 먹고 뭐 하고 하려고. 딱 그 1시간만 직장인들이 좀 많고 그 지나면 또 이제 그 뭐 젊은 친구들 애기들 막 놀러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뭐 당시에 제가 그때 뚫었던 곳이 뭐 방제청도 뚫었고 우리은행 본사도 제가 뚫고 이렇게 다 했었었는데 우체국도 뚫고 우체국 뚫으려고 내가 진짜 하루에 우표를 100장씩 사러 가고 맨날 그랬어요. 그 우체국 그 앞에 있는 그 아줌마랑 친해져 볼 거라고 막. 그래서 아무튼 그런 회사원들도 많기 때문에 뭐 개업을 하는 거지 상대적으로 너무 임대료가 비싼 곳은 힘 빠지잖아요. 왜냐면은 병원 매출 아직 나오지도 않고 막 열심히 벌어가지고 몇 천만 원 벌어놨는데 드디어 이제 한 달 임대료 벌었대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입지의 경제성까지 중요하다. 이 6개 정도 항목은 대략 어떤 건지 뭐 시험 문제 낼 게 너무 뻔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참고를 하시고 자, 이제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볼 게 패스트 분석 좀 보도록 할게요. 패스트. 자,
패스트가 뭡니까? 패스트. 뭐 이게 잘못 들으면은 패스트라고 하는 게 옛날에 그 유럽 인구 절반 있게 이상 죽게 만들었던 흑사병. 예, 그 패스트가 아니고 예, 패스트라고 하는 거는 어 분석 방법 중에서 이제 스와트 분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스와트 분석. 스와트 분석이 이제 강점, 약점, 이제 기회 요인, 뭐 그다음에 위험 요인 이런 거 분석해 가지고 제가 아마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치과 경영관리학 수업하면서는 어, 옆 친구를 스와트 분석해 보라고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이거랑은 조금 이제 다른 게 있어요. 스와트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조금 가까이 있는 우리 병원의 강점, 약점, 그리고 내 주변은 상권의 어떤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 이런 걸 좀 분석한다면은 패스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요약하면은 거시 환경 분석입니다. 거시 환경. 예, 여기서 말하는 이 거시 환경 예, 보면 이제 뭐 political, 그다음에 economical, social, 그다음에 technical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글자를 모아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정치적인 어떤 정치의 어떤 이런 거, 그 다음에 E는 뭐죠? 경제, 그 다음에 소셜은 바로 어떤 뭐 사회적 특징, 그 다음에 테크니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 요인 하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패스트에다가 뭐 그 인바이러먼탈 뭐 환경에 대한 거라든지 뭐 다른 것도 뭐 추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점점 이게 영향을 받는 게 많아지는데 기본적인 마케팅 학에서는 패스트 기법을 우선적으로 하죠. 그 패스트 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제 치과를 어떤 경영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요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요소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어, 경제에 간섭을 하는 어, 이게 얼마나 큰지 작은지 이거를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나이가 또 먹고 또 이 수업을 보고 나면 이제 또 이번에 뭐 투표도 한다. 원래 이제 뭐 학교 선생님은 뭐 정치적인 어떤 예,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정치 발언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정당별로 경제 간섭을 많이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적게 하려는 곳이 있습니다. 예. 즉 기업은 간섭을 많이 받으면 위축이 되고요. 적게 받으면은 또 팽창이 되겠죠. 대신에 다른 부작용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정부의 어떤 색깔에 따라 가지고 간섭의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세금이라든지 그죠? 세금을 막 많이 걷으면은 당연히 기업은 활동이 위축돼요. 세제 혜택을 많이 주면은 기업의 활동이 양성해지고 그 다음에 뭐 특히 노동법도 있잖아요. 노동법도 요즘 뭐 하는 뭐 주 52시간 이런 거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환경법 네, 뭐 폐수를 버리면 어떻게 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부가 관여하는 어떤 요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치과가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을 거다 안 받을 거다 이거를 분석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어, 환율 같은 거 있죠. 환율. 예, 우리나라 원화를 유로나 달러 이런 걸로 이제 바꾸는 거라든지 금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뭐 경제 성장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역시 우리 치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그 정치적 요인에서 최저임금법은 치과 운영에 영향을 줍니다. 분명히. 예, 분명히 줘요. 그다음에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변의 어떤 상인들이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감소되는 게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도 역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소셜적인 요인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그 다음에 어떤 선입견, 사람의 어떤 생각, 뭐 교육
과학적인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돼 가지고 치과 경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뭐 제일 쉬운 게 뭐 이 사회적 요인이라는 거는 우리 치과 주변에 노인들이 많이 계신다. 그러면 당연히 틀니 임플란트 쪽이 강세가 될 거고 어린 친구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소아치과 그다음에 근처에 그 뭐죠? 공대 뭐 남자애들이 많은 학교랑 여학생들이 많은 여대랑 어떻습니까? 교정에 대한 니즈는 훨씬 또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사회적 요인이 역시 거시적 요인으로 작용해서 치과의 어떤 운영과 이런 데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테크닉에 대한 거는 뭐 기술적 요소는 뭐 자동화 장비라든지 요즘은 뭐 치과에서는 밀링 머신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신제품, 신기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영향을 주는 임플란트로 치면 요즘 UV 임플란트 막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말 나온 김에 UV 임플란트가 뭔지 좀 공부 좀 해줘봐요. 예. UV 임플란트가 왜 요즘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지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치과에서 이 훌륭한 꿈나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표면 처리에 SLA 표면 처리와 UV 차이가 뭔지를 보세요. 그러면 어떤 걸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지를 좀 알 수 있게 돼. 어떤 뭐 그런 뭐 기술적인 것들, 네,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걸 우리가 패스트 분석 기법이라고 합니다. 외우기 쉽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100%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수가 없는 왜냐면 뭐 낼 게 없으니까 예.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델파이 기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분석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제 미국의 이제 랜드라는 회사에서 그 미래에 대한 걸 예측하기 위해 가지고 썼던 거예요. 미래 예측.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지? 이건데, 뭐, 역술가들 만나고 다니면서 막 그런 건 아니고, 자, 미래 예측. 여러분들은 미래 예측을 어떻게 해요? 저기, 해 바뀌면은 뭐, 역술가 만나러 갑니까? 뭐, 인터넷에 보는 뭐, 신년 운세 보기? 그런 게 아니고, 아까 그런 과학적인 분석 기법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 근데 이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 분야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그 분야 전문가들에게 수집된 데이터를 주고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 모수가 크면 되게 기발한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아, 확률적으로 어쨌든 이런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하고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가는 거고, 이 장점은 익명 조사를 많이 해요. 예, 그래야지 어떤 정보를 피드백을 해주는데 어떻습니까? 눈치 보거나 이런 거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돌직구를 던져주기 때문에, 어, 익명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구체화시키는 거죠. 물론 이 기법이 단점도 있어요. 어, 그냥 사실 의견 취합이라는 게 좀 한계죠.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탁 굴리는 사람이 없으면은 미래 예측을 되게 잘못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델파이 기법, 예, 집단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거나 이제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쓰는 이제 분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래 예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뭐 오늘 뭐 클로징 멘트 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교수님이 옛날에 지금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이 물건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최근 한 10년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 옆에서 가장 큰 생활의 패턴의 변화를 준 게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같아요? 네, 이거잖아요.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인데 참 이 제가 어린 나이에 그게 있었어요.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스마트폰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나름 예측을 한 거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있는 돈 없는 돈 끌고 모아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를 했어요. 뭘 했냐면 삼성전자 사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이 빛을 내는 부품, 그 아몰레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몰레드 관련 분야에 제가 투자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큰 돈입니다.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 정확하게는 아몰레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몰레드를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일본 회사야 이게. 그래서 이제 연수익률이 굉장했습니다. 뭐 25% 이상 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넣으면 그냥 매년 250만 원은 그냥 보너스로 주는 거죠 이게. 요즘 뭐 은행에 돈 넣어봐야 돈 얼마 줘요? 뭐 2% 정도 됩니까? 막 그 정도 2점 몇 프로 정도 되는 그나마도 세금 떼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물론 거시적 관점에서 저는 이제 미래를 나름 예측을 잘했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 주식으로 뭐 돈을 잃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는 에휴,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했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불어가지고 그 일본 아몰레드 만드는 아몰레드를 품질을 검사하는 기계를 만드는 그 회사가 쓰나미 때문에 다 쓸려가 버린 거예요. 하루 아침에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렸죠.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결국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은 나름 잘했지만 이 자연재해까지는 예측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뭐 일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이건 내 능력밖에 우리 집 안 떠내려간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어, 내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큰 흐름에 대해서 맞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흐름을 잘 맞서서 부러지는 게 아니라 잘 타고 가가지고 나름 경쟁력과 생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보 수집과 어느 정도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마케팅은요, 그냥 길에서 왜 이렇게 물티슈 나눠주고 그게 마케팅이 아니에요. 그냥 새로 신가가 오픈하면은 물티슈 나눠주고요, 뭐 비용 싸게 하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확률이 높은 솔루션을 여러분이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 차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국시를 보시고 이제 또 내년에 이제 취업을 하겠죠. 근데 하는데 어차피 그 신입으로 취업해봐 여러분들한테 원장님들이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부실장이나 실장 정도 되면 그때 그때 옛날에 김영준 교수가 했던 그 이상한 뻘소리가 이제 이게 맞는 거구나 이제 보이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그때 해야 되더라도 이번 마케팅론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개 정도 해주는 수준으로라도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클로징 하겠습니다. 마케팅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만족을 통하여 고객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되게 좋은 얘기죠. 요약하면 고객이 만족해서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게 핵심이다, 마케팅은. 왜? 그래야지 그 고객이 이후에 뭘 하죠? 또 다른 환자를 소개해 주시고 또 본인이 치료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재구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한 모든 것들, 정보를 주는 것과 병원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친절한 것, 이 모든 게 어찌 보면 마케팅이라는 것이 될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마케팅 중에서도 시장 분석, 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생각을 먼저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로서 제가 여기 마케팅론 저기 시장 분석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특히 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뭐 패스트 기법하고 델파이 이게 좀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또 이제 이 틀어놓고 딴 데 갔다 와가지고 지금 또 이제
이 출석 체크하려는 친구들은 다시 몇 분 앞으로 돌아가서 최소한 그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6가지 항목이 있었죠. 병원이 가진 어떤 경쟁력,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좀 확인을 조금 더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우리 학생들 중에 나한테 카톡 3명, 그 다음에 그냥 일반인 중에 저 아시는 분 카톡 하나 보시면 제가 과자 이번 수업에 이벤트로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자는 뭘 줄지 몰라요. 그 내 마음대로예요. 네. 자, 오늘 또 수업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